안녕하세요. 김용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멈췄으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씨가 마른 상황이라 급매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방 아파트발 집값 상승이 서울까지 밀어올릴 수 있지만 조만간 규제가 나온다면 가격이 폭등한 아파트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을 기점으로 터져나오는 매물 폭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를 보십시오. 자, 이거 잠수가 있는데 어때요? 지금 이게 다 아파트들이에요. 어디 다 숨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럿씩 가지고 있습니다. 매물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언론 그런 플레이에 넘어가지 마세요. 매물은 넘쳐나는데 지금 숨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매물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잡아줄 사람이 없네요. 아파트 폭풍 매물 살 사람 완전 실종됐어요. 자, 그렇다면 통화량과 주택가격부터 한번 오늘은 시작을 해볼까요? 이게 지금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계속 이거 지금 분석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되면서 GDP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관계를 따져보면 만약 통화량이 1% 증가하면 GDP 3분기 동안에 약 0.5% 증가, 1년으로 따지면 한 0.34 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2%가 증가되면 GDP 3분기에 걸쳐 1% 뛰는 거예요. 자, 서비스업 영향, 통화 공급 거품 양산 위협.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어요. 사실상 돈 찍어내도.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많이 찍어내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은 것은 본인들 생각이고, 생각보다 돈만 막 찍어내갖고 부작용이 많이 늘어나지 통화 공급 거품 양산만 일으키고 나중에 버블만 일으키겠죠. 오히려 뛰지 말아야 할 부동산이나 폭등시키고 돈 가치나 소멸시키고. 자, 여기 보실래요? 두 번째, 통화량과 주택가격. 자, 2000년부터 2020년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앞에 GDP와의 관계의 연계를 지어볼게요. 통화량은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실질적으로 GDP 성장률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보다 그냥 단기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집값을. 통화량은 1% 증가하게 되면 GDP 8분기 0.5% 상승. 자, 엄청나게 GDP는 8분기 동안 겨우 0.5.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물가도 0.5 정도 올라가요. 8분기 동안. 그런데 주택가격은 4분기 동안 0.9%나 상승하네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자, GDP라든가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거예요. 2배 더 많이 뛰었잖아요. 2배. 그것도 8분기도 아니고 4분기인데 사실상은 4배 더 뛰었네요. 즉 집값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돈을 찍어내면. 계속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정부에서 돈을 찍어낸다. 이건 집값을 띄우겠다. 이 선언밖에 안 돼요. 통화량과 주택 수요 및 공급. 자, 유동성 과잉 상황. 지금 돈이 넘쳐 흘러서 과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즉, 자꾸 이제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한다 이거예요. 부동산도. 어떤 공급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하는데 공급 확대 필요한데 여기서 신규 공급과 기존 매물 활성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신규 공급은 지금 3기 신도시가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더 중요한 게 이게 바로 기존 매물 활성화입니다. 뭔 말이냐? 다주택자들 아예 그냥 집 안 팔고는 못 빼게끔 때려버려야 돼요. 그걸 봐주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자, 다주택자들을 아예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때려버리면 뭐 갭 투자가 됐든 뭐가 때리면 물건 매물 터져 나옵니다. 이게 진정한 공급이에요. 자꾸 산 파가지고 신도시나 짓는 게 진정한 공급이 아니라. 자, 결론적으로 바로 이 세 가지 통화량과 주택 했을 때 돈이 늘어나면 GDP라든가 경제 활성화보다 오히려 집값만 띄우는 역할을 하고 악순환이 반복돼서 버블이 터진다. 자, 겨울철 매물 폭탄에도 거래절벽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집값이 지금 지방이 많이 뛰고 있고 그 지방발 집값이 수도권으로 이번 주 중으로 확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보세요. 임대사업자 매물 160만 호 연말까지 약 46만 호가 터져요. 연말이 아니라도 1, 2, 3, 4 계속 터질 겁니다. 여기 부동산 매물 폭탄 겨울부터 쏟아진다라고 아예 써놨잖아요. 두 번째,
다주택 매물 2021년 6월달, 내년 6월달에 양도세, 중과세 10%씩 올라가죠. 중과가 2주택은 10에서 20, 3주택은 20에서 30으로 엄청나게 뜁니다. 3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70% 넘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공시지가 현실화. 지금 계속 꾸준하게, 특히 다주택자들은 이거 공시지가 현실화하면 망하는 거예요. 즉 보유세, 종부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이거죠. 법인 매물 보실래요? 법인 매물. 자, 법인 부동산, 지금 법인 매물을 쏟아내게 하려고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자, 부동산 과세 정책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인 매물이 실질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 대책. 이번에는 진짜 공급, 수도권 127만 호, 서울 36.4만 호 해서 경기 인천 90.6만 호 해가지고 3기 신도시나 특기지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쏟아집니다. 즉 신규 공급 플러스 지금 말씀드렸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 이 매물이 쏟아지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은 집을 패닉바잉 하고 싶어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고 전세값도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잡아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심리적으로도 문제고. 자, 임대차 3법 부작용 끝나나 아직 지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자, 임대차 3법 부작용 이걸 좀 철저히 연구해서 부작용까지 감안한 다음에 이걸 발표했어야 하는데 그냥 설익은 감자를 갖다 그냥 던져버렸으니 이런 난리도, 이런 생난리가 없죠. 먼저 전세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리고 전월세 대책이 궁색해졌어요. 전월세 대책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 임대차 3법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담당자들이.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좀 혼란이 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세 폭등, 집값 상승. 당연히 전세가가 폭등하고 전월세도 문제가 발생되면요, 전세값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세 올라가면 집값 뛰잖아요. 그 다음에 집값 지금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 아예 대책이 안 나오고, 이번 주에 나온다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수도권도, 충청권도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집값 잡을 생각이 있다면 뭐라도 내놔야죠. 이게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이거 대책이 많다라고 아예 밥까지 먹여준 거, 그런 것들 대책이 나와야겠죠. 아무튼 집값을 방관하니까 폭등 중이고, 그 다음에 세금 폭탄 때문에, 즉 이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제 언론 말에 의하면 종부세, 지산세, 세금 폭탄, 이런 폭탄 때문에 월세로 전가시킨다, 세입자한테.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대출이요, 이거 진짜 미친 짓입니다. 전세대출. 지금 현 정부가 정말 부동산, 누가 어떤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한 사람, 그 사람 나중에 콩밥 좀 먹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세대출, 이거 장려한 사람들, 이것도 문제가 돼요. 왜 전세대출을 왜 장려해요? 아니, 순수 전세만 함께 해두면 좋은데 본인은 전세 받고 집 산다니까요? 그러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00조 돌파. 이게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아무튼 임대차 3법 부작용이 정말 많죠. 이렇게. 이거 하루빨리 막아야 돼요. 만약에 전월세의 대책이 궁색하다면요, 그렇다면 반작용으로 다른 매매가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게 때려야 하는데, 그것도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2021, 즉 내년에 또 오르면 이것도 뜁니다. 볼까요? 2021년 부동산 또 오르면 이것 뛴다. 자, 이제 만약에 올 겨울부터, 겨울이 아니래도 당장 11월 달부터 계속 올라가면 앞으로 누가 더 많이 뛸 것이냐? 답은 나와 있어요. 볼까요? 올라가지 않은 저평가 부동산이 뛸 겁니다. 올라가지 않은. 그 다음에 그동안에 아파트 중심으로 뛰었다면 단독 다가구, 심지어는 오피스텔, 노후빌라 이런 것들도 뛸 거예요. 이게 좋은 것들은 아니잖아요. 환급성이 떨어지는 것들인데, 이제 아파트가 너무 뛰다 보니까 얘들이 싸 보이는 거야.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 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그러니까 서울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1, 2기 신도시가 됐든 광역시가 됐든 지방이 됐든 지역별로 하위 30% 미만 저가 아파트, 즉 그 지역에서 밑에서 한 30%에 해당되는 그런 저가, 이제 아파트라고 국한시켰어요. 일단은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3년 상승이 낮은 것, 최근에 별로 안 올라간 것, 최근에 별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들이 많이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게 고가 아파트들이에요. 25억, 30억 이런 것들. 걔들이 또 날아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울 나홀로 아파트가 뛸 가능성이 커요. 왜? 그동안에는 자꾸 비싼 것들, 대단지, 뭐 역세권 이런 게 뛰었는데 조건이 좋지 않는 아파트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즉 그동안에 못 갔기 때문에 이제 키 맞추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은 전체적으로 아주 꼭지 찍은 것들 빼고는 전반적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부터 계속 올라가면. 경기도 서울보다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덜 뛰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울은 외곽 중심의 저가 아파트부터 뛸 거예요. 자, 이제 또 오르면 이런 것이 뛴다. 그럼 반대를 보자고. 자, 저평가 아파트. 만약에 하락장이 오면 누가 폭락하느냐. 여기 써놓은 것들은 별로 안 떨어져요. 이게 폭락해요. 폭등한 부동산은 폭락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도 얘들은 들뛰어요. 두 번째. 자, 단독 다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뜬다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들뛸 가능성이 커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특히 서울 중심이에요, 이것은. 자, 그리고 폭락을 하면 아파트가 떨어집니다. 많이. 그 다음에 지역별 하위 30% 미만 저가 아파트가 올라간다면 이제 폭락장이 온다면 얘들은 별로 안 떨어져요. 지역별로 상위 30%,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비싼 아파트 30%가 무너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폭락을 한다. 그러면 3년간 폭등한 아파트 중심으로 더 하락폭이 크고요. 그 다음에 폭락을 하면 서울 나홀로 아파트가 폭등할 때는 올라가지만 폭락할 때는 대단지, 뭐 초역세권, 한강 보이는 거, 뭐 GTX 단지들, 새 아파트, 재건축 이런 것들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폭락을 한다. 전국의 고가 비싼 아파트들은 다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 즉 올해 내년 뛰면 기존의 아파트들도 뛰겠지만 뭐 상대적으로 덜 뛰고 아까 제가 여기 적어놓은 굵은 글씨로 적어놓은 것들을 위주로 뛰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파랗게 적어놓은 남색으로 적어놓은 것들이 폭락을 할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2021년 24년 대세하락 유력. 여러분들 이 표 잘 봐보세요. 2000년부터 2020년 약 20년 그래프인데 이게 주기적이지 않아요. 이 파란색 약 한 4년 동안. 그 다음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빨간색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파란색. 그 다음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빨간색. 그러면 그 다음은 뭐 답이 나왔네요. 파란색. 즉 폭락한다 이거예요. 집값은 상승 하락해 본 적이 없어요. 폭등 아니면 폭락인데 규칙적이죠. 자,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이 네 개는 팩트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파란색 막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 전반적으로 즉 까만색은 이제 올랐다는 뜻이니까 많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10년부터 거의 다 파란색이네요. 그죠? 그리고 2014년 이후에 처음에는 파란색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뒤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까만색 숫자가 높아지죠. 이제는 답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제는 파란 게 올겠죠. 폭락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올 겨울에 온다 그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위험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기면 화살표가 길죠. 얘들보다. 즉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띄우는 바람에 최장 상승을 한 거예요. 이제 질병 사태, 통화량 증가, 집값, 주가, 거품 발생. 뭔 말이냐? 질병 사태 때문에 경제정책 집값 단기 상승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사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집값이 안 뛰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질병 사태가 집값 상승의 원흉이 되는데 그 근거는 돈을 찍어내서 그래요. 알았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집값 단기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실질적으로 보자고요. 자, 통화량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왔죠. 이게 통화량입니다. M1, M2. 그 다음에 이번에 집값 한번 볼래요? 집값이 까만 거예요. 어떻습니까? 날라가죠. 자, 그리고 주가 보세요. 주가도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이번에 질병 사태 떨어지다가 이렇게 다 회복해버렸죠. 즉 집값은 아예 직격탄이 된 거야. 그래서 금리를 빨리 올려라.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통화량도 너무 지나치게 찍어내지 말아라. 이런 부분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집값 상승률 실물보다 2배나 빠르고 크다 이렇게 적어놨죠.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자 GDP 디플레이터가 0.53이라면 주택가격은 더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매물 터지는데 거래의 절벽, 집값 하락의 신호탄. 아까 폭풍 매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살 사람은 실종. 즉 여기 보세요. 지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월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 보시면 뭐 10월달만 해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예요. 지금 10년 이래로 최저로 지금 내려왔죠. 아마 11월, 12월 이거 서울만 놓고 본다면 내려갈 거예요. 지방은 물론 지방은 별개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증감률하고 지수면 지수야 조금씩 계속 이제 집값이 아직은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올라가고 있지만 이 막대 그래프 보세요. 이게 바로 증감률 추이예요. 여기에서 최근에 맴돌고 있죠. 쭉 떨어진 다음에 아마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자, 그 다음에 서울 25개구 전 지역이 매물이 증가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다주택 전지기 시작? 자, 뉴스 이건 헤드라인을 뽑은 거예요. 다. 서울 25개구 전 지역 매물이 증가한대요. 실질적으로 10월 9일, 11월 9일 한 달 만에 강남구 늘어났고 서초구도 늘어났고 관악구도 늘어났고 지금 모든 구가 물량이 늘어났다고. 이건 아주 중요한 현상이에요. 매물이 는다라는 얘기는 살 사람은 줄어드는데 지금은 버티기 하면서 고가 매물 나올지 몰라도 허위 매물 나올지 몰라도 결국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잘 이겨내세요. 여러분들 지방광역시 10억 최초 돌파 아파트가 마침내 이제 울산까지 10억 넘는 아파트가 나와서 다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막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는 2018년에 찍었고 대구도 2019년에 찍었고 대전도 2019년 부산도 2019년에 10억 넘은 아파트가 나온 이래 자 이제 울산 2020년에 찍고 말았죠. 이제 김포 아파트 대폭등 10년 정도 폭락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9월부터 11월까지 아예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김포 날아가고 있죠. 자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청원을 누가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자 김포 안 뛴 것들도 많은데 뭔 지금 저거냐. 그렇게 따지면 뭐 양주시나 파주시 뭐야 저기 고양시나 이런 데는 뭐 엄청 뛰었습니까? 김포 지금 날아가는 곳들이 훨씬 많죠. 당연히 이건 규제 지역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지금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여기 보세요. 재밌는 현상 가르쳐 줄게요. 자 이게 10년 전. 자 보시면 분양가가 꼭 10년 전이 아니래도 분양가가 3억인데 얘는 4억으로 뛰었고 이제 떨어진 것들도 있어요. 분양가 밑으로. 자, 5억 800인데 5억 5천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5억 6,200만인데 4억 8천만 떨어졌잖아요. 분양가 밑으로. 주로 중대형이 그렇긴 한데 여기 보세요. 7억대 7억 3천이 5억 8천으로. 그리고 5억 9천도 4억 7천으로. 여러분들 분양가에서 무조건 대폭등한다는 것은 이 지금과 같은 상승장이고 지금 프리미엄 1억 뛴 것들이요. 하락장 오면 마이너스 1억으로 그냥 다 추락합니다. 근거는 많아요. 예전에 2012, 13년에 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 그 다음에 경기도 대부분 용인이라든가 뭐 수원이라든가 뭐 일산도 마찬가지고 2007, 8, 9, 10년에 분양했던 중대형 아파트들 분양가 밑으로 이제 피가 붙었다가 피가 1억씩 붙었다가 마이너스 분양가도 회복 못하고 폭락해 버렸어요. 여기들은 회복도 못했네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송도나 이런데 회복도 못했습니다. 동탄원도 분양했잖아요. 그때 분양가 밑으로 한참 추락하다가 올라온 거예요. 서울의 약 90%가 이렇게 경기도의 90%가 고가 대비 저가로 추락했다가 늦게 회복했다고요. 그러니까 분양가 피 많이 붙은 거 1억, 2억 추격 매수했다가는 하락장 돌아가면 쫄딱 망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더군다나 분양권 전매 금지인데 그런 걸 왜 잡아요? 자 이제 뜨거워지는 경북, 하락 제주 이걸 보여드리는 걸 가르쳐 줄게요. 다른 것들은 서울 빼고 광역시 대부분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뛰는데 경상북도는 좀 늦바람을 불었어요. 여기 이게 파란 거 차가운 거 이게 하락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0을 기준으로 하락했다가 요즘 뛰고 있죠. 그렇죠? 7월을 기점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제주 보세요. 계속 추락했어요. 이 앞에서도 추락을 했고. 그러다가 최근에 좀 뛰는 데 서다가 0에서 왔다 갔다 하죠.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앞으로 제주 좀 눈여겨보시라 이거예요. 제주도가 가격이 예전에 한번 거품이 낀 이후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또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유리한 곳들이거든요. 자, 경상북도하고 같이 보여준 것은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겠죠.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자 이제 전국 법조타운들 분양하는 거 아시죠? 뭐 의정부 고산지구, 인천 서구, 부산 진구, 대구의 수성구, 서울 서초구, 수원 영통구 여기 다 법조타운. 자 인근에 지금 계속 분양하는 곳들. 그 다음에 바이든의 위기정책, 트럼프하고는 조금 비교되는데 자 이러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중국 정책 이게 중요한데 트럼프만큼은 아니래도 대중 강경 기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져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중국이 미국을 이제 5년 그대로 나누면 아마 미국은 다시는 중국 못 쫓아가요. 역전당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서 누르려고 할 거예요. 누르려고. 결국 패권 전쟁에서 미중
미중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은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게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질병 사태 이후에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2021년에 시작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개미들이 그 전에 막 패닉바잉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다발 들고 다니면서 여기 막 더듬이 또 있네요. 매수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인원들이 확 줄었다고요. 그러면 이 패닉바잉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집값은 추락할 수밖에 없죠. 왜? 매물은 계속 쏟아지니까. 무엇이든지 많이 오른 것을 추격 매수하게 되면 상투장에 꽉 물리게 되어 하지 않아도 될 마음고생을 자초하여 살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와 청약, 내 집 마련과 투자로 고민이 있어 유료 상담을 받고 싶다면 네이버 다음 1000만 명 부선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